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최초 삼성 로봇 대장주 매월 100만 원 여윳돈 있다면 이걸 사세요. 1000% 오릅니다. 삼성 로봇 대장주 중에서도 세계 최초 이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1000% 기대되고 있으니까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4,5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볼 수 없고요.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정리 다 해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이 세계 최초 대장주고요. 매월 100만 원 여윳돈 있다면 이걸 사세요. 1000% 오릅니다.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 난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중간 선거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표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상태는 이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하원이 8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 친기업 정책으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가 옵션 만기일과 플러스 CPI 발표인데, 이 옵션 만기일 CPI 발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예상치는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상치가 하회되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나마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바로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는 업황이다. 바로 세계 최초입니다. 삼성 로봇 대장주고요. 매월 100만 원 있다면은 이걸 사시기 바랍니다. 1000% 올라갑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 로봇 대장주 알려드리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뭘 진행했냐 한다면은 제6회 AI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위한 바로 AI 기술 발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2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인 AI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입니다. 흔히 우리가 제약 바이오 학회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날인 8일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둘째 날은 삼성 리서치가 진행을 했고요. 미래를 만드는 AI와 반도체를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 혁신 등 미래를 만들어갈 AI 기술의 연구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AI는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의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이다. 연결성 기술이 적용된 AI가 컴테크를 이끌어 우리 삶의 편의성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폭넓은 반도체 제품과 요소 기술 확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 그 중심이 당연히 로봇이겠죠. 그리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캐나다 몬트리올대 요슈아 벤저 교수는 분할 베이지안 인과 모델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강연했고요. 이거는 당연히 AI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또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지오 교수는 과학 분야에서 이론을 탐색하거나 실험을 설계하는 AI와 일반 AI를 위한 인과 모델의 분할 추론과 베이지안 방법을 활용한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위한 AI, AI 알고리즘의 발전,
AI를 위한 대규모 컴퓨팅 등 AI를 위한 발표가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분야에 대한 전망과 기회에 대해서도 AI 기술의 반도체, 소재 개발 등 주요 분야로의 확산 방향 등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AI 알고리즘의 발전, 그리고 AI를 위한 대규모 컴퓨팅, 그리고 삼성전자는 AI 분야의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한 삼성 AI 연구자상, AI 리서치 오브 더 이어, AI 인력 육성을 위해 국내 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삼성 AI 챌린지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거는 응원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회를 통한 시상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의 신경공학 분야 세계 권위자인 삼성 리서치 연구소장 승현준 사장이 환영사와 함께 AI 학습 방법에 대해 뇌과학 기반 새로운 비교도 학습 알고리즘 제안을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회 뉴립스의 설립자인 미국 UCNDA이고 테렌스 세즈노스키 교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과연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 사례를 또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게 뭐예요? 빠질 수가 없는 게 로봇이죠. 엔비디아 로보틱스 리서치 소장인 미국 워싱턴 대학교 디터 팍스 교수는 로봇이 학습되지 않은 물체에 대한 3D 모델을 만들지 않고 시각 정보만으로 직접 조작하는 방법과 로봇에게 다양한 조작 작업을 지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연어 명령 방법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제일 효율적으로 처음부터 안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끝은 보다 로봇으로 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6회차 AI 포럼을 진행을 했구나. 근데 AI 포럼을 진행하는 뭐예요? AI를 더욱 발전시키고 AI의 서로 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근데 결국엔 결론은 어디로 기결된다? AI는 결국엔 로봇으로 기결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을 위한 AI 발표, 로봇이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발전된 AI를 위한 발표 자리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다 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도 당연히 AI 로봇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이 스스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을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AI가 로봇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또는 로봇으로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보시면은 작업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ML과 같은 비교적 쉬운 언어라도 코더는 특정 구분과 사용 가능한 도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코드 작성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체를 감지하는 코드,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 코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지정하는 코드 등이 있고요. 로봇을 실행하는 코딩 언어를 모르면 빨간색 블록 대신 노란색 블록을 집도록 로봇을 프로그램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언어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글의 로봇 공학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자연어 명령을 기반으로 자체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뭔 소리냐? 이거 가져와. 그러면은 이거 가져와를 코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일일이 프로그램할 필요 없이 노란 블록 집어라. 픽업 더 옐로우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는 로봇이 알아서 노란 블럭을 코딩으로 코드로서 해석을 해서 잡아온다는 거죠. 연구원들은 지침의 예와 해당 코드를 제공하여 모델을 훈련했고요. 그로부터 구글 엔지니어들은 이번 주에 게시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로봇이 새로운 지시를 받고 새로운 기능을 합성하며 피드백 루프를 표현하여 런타임에 새로운 동작을 조합하는 새로운 코드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드를 주고 그 코드와 내 말을 섞다 보면은 결국엔 로봇이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더라 얘기하는 거고 로봇의 경우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는 훈련된 행동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탁구를 하도록 로봇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서 야구나 테니스와 같은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된 행동으로서 아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야구나 또는 테니스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용을 바로 로봇이 할 수 있게끔 구글이 테스트 중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글은 뭐다? AI 혼자서 이제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늘리는, 알아서 코딩을 해서 알아서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구글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방금 보이시면은 보면은 구글이 뭐 지금 뭐 박스도 옮기고 있고요. 사람 대신에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한 대로, 아, 그래서 로봇이 AI 코딩을 하고 또는 만들어지고 AI가 만들어진 이유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면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로봇은 로봇인데 과연 어느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과제고요. 스마트 농업 육성 1호 법률안 국회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쭉 보시면은 이번에 법안이 들어갔고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 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 단지와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넓히기 위한 육성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사용료 등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AI 그리고 로봇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마트 농업은 뭐예요? 똑똑하게 농업을 하자. 근데 이 똑똑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걸 누구한테? 로봇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AI, 로봇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장비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뭐다? 아, 그렇구나. 이번 정부에서 뭘 발표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스마트 농업에서 AI 로봇을 활용한 바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상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뭐예요? 1차 산업인 농업입니다. 이 농업을 이제는 스마트하게 AI 로봇이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만들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AI가 로봇이 농업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걸 우린 뭐라 불러요? 예, 농슬라라고 부릅니다. 테슬라와 농업의 합친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랙터가 아니라 로봇이다. 스마트 농업을 위한 농기계의 변신입니다. 마법의 손이 조종하는 것처럼 농장을 달리는 트랙터, 올바른 위치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어 씨앗을 심는 파종기,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해 소량의 농약을 정확하게 뿌려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 이런 농업 환경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고요.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차량과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농기계 제조회사 존디어는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와 AI 역량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화 및 자율화 담당 부사장 조지 헤로드에 따르면 AI의 두 가지 방향 접근합니다. 하나는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고,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하는 농업의 뭐 하나의 일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 사람 대신에 하되 사람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AI 농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로드는 자동으로 잡초를 찾아 제거하는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예로 들었고요. 농부는 더 이상 농장 전체에 농약을 뿌리거나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뽑지 않아도 되고 트랙터가 밭을 갈면서 이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면 사실상 농부는 뭐 대단히 힘들게 일하거나 또는 수확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존 디어는 지난 CES에서 자율주행 트랙터 8R을 선보인 바가 있고요. 존 디어가 농기계 개발에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시스템은 방향을 바꾸거나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 정도.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AD, AS 정도 했다면은 이때도 운전자가 탑승해서 사실상 장애물이 있으면 좀 비키게끔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AI 트랙터, 로봇 트랙터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면 책임자에게 알람을 보내서 나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때만 현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R은 프로토타입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농기계 디지털화를 위해 존 디어는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베어 플래그 로보틱스를 2억 5천만 달러 인수를 했는데 기존 농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존 디어는 자율화가 농부들이 기존 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농장을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존 디어는 어떻게 보면 농업의 한 획을 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로 전문화된 스타트업도 인수했는데 라이트는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와 카메라 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기업을 그냥 인수를 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농장에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트의 클래리티 플랫폼 입체 카메라로 1km 내 직경 10cm의 3D 구조물을 인식을 하고요. 카메라로 앞에 있는 걸 인식하기도 하고 처리 용량은 초당 9,500만 픽셀이며 농기계 주변의 3D 구조물은 초당 30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는 눈앞에 뭐가 있는지 피할 건지 어떨 건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군단으로 구현하는 스마트 농업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하는 또 하나의 제조업체입니다. 펜트가 있고요. 1997년 어메리칸 에이지 CO 그룹 산하에 있는 업체로 말스 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연구 결과를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트가 추진하는 세이버 프로젝트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제어 스임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소형 로봇이 무리를 지어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존 디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형입니다. 대형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이 세이버 펜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소형의 로봇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소형이라고 해도 엄청 작은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뭐 장난감 수준의 크기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로봇 한 대가 고장나도 다른 로봇이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작업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수톤짜리 트랙터보다 훨씬 가볍다. 그리고 이 작은 로봇에 최대 250kg의 씨앗을 실을 수 있다. 그리고 대형 트랙터는 계속 이제 이 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과 토양을 손상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근데 가볍기 때문에 땅을 손상 안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로 동작한다는 점이 환경이라든가 충분히 뭐 로봇 제어라든가 나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펜트 AGCO 기술 혁신 담당 디렉터 베노 피클마이어는 스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은 투자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확장성, 로봇의 리던던시를 통해 실패 위험 최소와 자율성과 정밀성의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는 농업이 스마트 농업으로 스마트 농업은 뭐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걸 우리는 바로 스마트 농업이라 부릅니다. 그렇구나.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은 로봇이 농업을 대신하는 시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고 이미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박람회 중에서도 1등이다. 정말 제일 세계 1위다.
라고 부르는 게 뭐냐 한다면 CES입니다.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죠. 삼성전자라든가 정말 전자기업들이 대부분 나오는 박람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박람회의 기조 연설을 누가 맡았다? 농슬라 존디어. 아까 초대형 농기계를 AI 로봇으로 만드는 기업 중 하나가 존디어였죠. 근데 그 존디어의 이 CES 2023 기조연설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임팩트 있고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계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의 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업체인 디어앤컴퍼니가 내년 1월 5일 8일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어앤컴퍼니의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가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농슬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AI 농기계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식량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우리가 곡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건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말이 있는 것처럼 음식의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전쟁 문제로 사료라든가 곡물, 비료 공급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부터 혁신해야 된다. 뭐로? 스마트 농업으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식량 농업 기구가 집계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22년 7월 140.9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곡물, 유지료,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 가격을 종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사실상 쭉 보시면은 3월에 159.7포인트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일 때는 90포인트였는데 지금 140포인트면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50% 이상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어앤컴퍼니가 약 180년 동안 농업 생산성 또는 농기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트랙터는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언제 2027년까지 33조 5천억까지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이 커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에서는 6쌍의 카메라가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GPU 프로세서가 카메라로 인식한 사물을 0.1초 안에 인식을 합니다. 주변 환경을 사람의 눈처럼 정말 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테슬라 비전과 기본적으로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슬라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존 디어가 이번 2023 CES의 기조연설을 맡을 정도로 대단한 농업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다 미국 기업 아닙니까? 미국 기업에서 농업 AI 로봇이 대단한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예, 국내에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우유 이제는 로봇이 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유를 이제는 로봇이 짜는 기술이 들어왔고요. 국산 로봇 착유기 본격 보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착유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쭉 보시면 젖소를 키우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젖소 한 마리당 연간 투입되는 노동 시간은 71시간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유를 짜는데 투여되는 시간이 30시간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만 내가 안 짜도 30시간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 농가는 해외에서 고가의 로봇 착유기를 들여다 작업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외국산 로봇 착유기는 비싸기도 하고 고장나면 누가 고쳐줍니까? 그래서 이 젖소 농가들이 겪는 이런 문제가 한국형 로봇 착유기의 개발을 계기로 상당 부분 지금 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한국형 로봇 착유기를 보급하기 위한 첫 시범 사업에 나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 논산의 젖소 농가에 국립축산과학원이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한 로봇 착유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농가는 로봇 착유기를 이용한 젖짜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젖소가 착유실에 들어가 자동으로 급여되는 사료를 먹는 동안 우유를 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해오던 세척, 착유컵, 부착, 착유, 소독 등의 작업을 모두 로봇이 작업을 하고요. 입장을 하면은 사료를 먹습니다. 먹는 동안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우유를 짭니다. 우유를 짜서 이제 착유컵을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착유기가 젖소의 유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젖을 짤 수 있는데,
유두에 대한 인식을 3D 카메라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유두가 있구나. 그럼 거기에 기계를 딱 댑니다. 그래서 핵심 장치인 착유컵을 세척, 착유, 소독을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이 착유기의 젖소 한 마리당 착유 시간은 7분 34초로 아주 빠르다. 착유기 한 대당 하루 착유 가능 횟수는 190차례에 이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마리당 하루에 3차례 젖을 짜는 경우 착유기 한 대당 착유 가능 젖소는 약 63마리로 성능은 외국산과 비슷하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국산 로봇 착유기의 장점은 좀 싸다는 거고, 이 착유기 가격은 약 2억 원으로 외국이 약 3억 5천 한다면은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 40%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산은 고장 나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국산은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착유기가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뭐다? 이제는 국산 로봇 착유기로서 우유를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로봇 착유기로 이제는 젖소 우유를 국내에서 짜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냐 이거죠. 만인산 농협 농가 조직화 성공했다. 10년간 몇 배? 10배 성장했습니다. 아니 1000% 성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쭉 보시면은 만인산은 세계면을 우러고 있는 산의 지명이고요. 대전시와 금산군 일대에 펼쳐져 솟아있는 만인사의 한자 뜻은 만길 높이의 산을 의미합니다. 여기 농협이 말도 안 되게 성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몇 프로? 100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쭉 내려가서 유통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상을 휩쓸고 마케팅을 잘했다라는 건데 핵심은 뭐다? 다관절 로봇 2조와 델타 로봇 4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포장기 16조, 제암기 2조도 눈에 띄고요. 차압식 예능 방식 저온 저장고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도크 설치로 5톤 탑차 18대를 동시에 저반 상하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누가 다관절 로봇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득을 봤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10배 이상 성장한 거는 바로 로봇 때문이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젠보다 사실상 로봇이 농업에서 정말 많은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고 몇 번? 1000%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 농기계 엑스포가 8일에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도 없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농기계 엑스포를 열었고요. 농업 부분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자율주행 전동 농기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엑스포가 세계 최초로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농기계 전동화 자율주행 엑스포 조직 위원회 오는 8일에서 10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제1회 국제 농기계 전동화 자율주행 엑스포를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죠? 글로벌 농기계 기업 대동이 자율주행 트랙터와 정동 카트, 전동 오토바이 등을 전시하고 국내에서 첫 양산된 자율주행 트랙터 시연 등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첨단 자동화 자율주행 농기계와 스마트 친환경 농기 자재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료 살포기와 분무기, 예초기, 점적 코스, 스마트팜 키트 등 전동 농기구도 전시가 되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인공지능과 무인 이동체와의 만남을 주제로 또 추계학술 대회에서도 전기 선박이라든가 UAM, 드론 얘기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자율주행 농기계 또는 전동 농기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성장 이미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태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다? 로봇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다? 농업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로봇, 농업 관련주를 정리를 좀 해드린다고 한다면 이거겠죠. 대동입니다. 모빌리티로 농업도 혁신하겠다. 딱 이거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동이고요. 그 다음에 대동 기어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대동이고요.
대동이 저가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충분히 로봇 중에서도 AI 로봇 옮기게 만드는 대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라든가 반등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세 기대해보자. 알겠습니다. 삼성 AI 폴업이 진행이 되고 구글도 AI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성장이 어디로 가고 있다? 점차 4차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1차 산업도 이제는 로봇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고 있고 그 시작을 대한민국이 이미 1000% 이상 성장을 만들고 있고 거기서 뭐가 대동이라든가 대동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로 그냥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전화번호 입력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저희 달성했을 때 드린 자료집이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김동석 대표 실전 매매법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 자료집까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11월 10일, 9일, 8일, 7일, 4일 추천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도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부터 해외 증시까지 무료로 뉴스까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네옴시티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무슨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모두 알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